안녕하세요. 시간강사 유유시민입니다. 오늘은 중급강좌 3강으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할 단축키, 누르면 안 되는 키, 커스텀 단축키입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단축키는 애니메이션 작업 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입니다. 먼저 자주 쓰이는 도구 툴부터 키보드 왼쪽 상단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자유 변형 툴입니다. 도형 크기를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사용합니다. E는 지우개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프와 오브젝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룹이나 심볼을 지우려면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R은 사각형입니다. 렉탱글의 약자죠. T는 텍스트 툴입니다. Y는 연필 브러쉬 툴입니다. 일러스트의 라인 브러쉬 툴과 비슷해요. I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 툴이 영어로 아이드로포인데 그래서 I죠. O는 원형 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동그라미라서 O예요. S는 이제 진짜 많이 쓰이는 툴인데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 페인트 툴인데요. 일반적으로 페인트 툴이 면색을 넣어주는 것이라면 이 선 페인트 툴은 이렇게 면에 부으면은 면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F는 그라데이션 툴이에요. F는 그라데이션하고 상관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G로 바꿀 거고요. 먼저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은 색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 솔리드 컬러가 아니라 리니어 그라디언트와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니어는 직선으로 보여지는 그라데이션이고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원형으로 보여지는 그라데이션입니다. F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J는 그러니까 직선 툴이나 아니면 도형 툴 등일 때 그리자마자 오브젝트로 바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옵션을 껐다 켰다 해주는 그런 키입니다. 자, K는 많이 쓰이죠. 페인트 툴입니다. 자, L은 라쏘 툴인데 여기 라쏘 툴 말고도 여러가지 선택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키보드 제일 아랫줄 V키는 선택 툴입니다. 컨트롤 눌러도 사용할 수 있어요. B는 브러쉬 툴인데요. Y랑 다른 점은 Y는 똑같은 브러쉬지만 그었을 때 선이 되는 브러쉬고요. B는 똑같은 브러쉬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면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자, N은 많이 쓰이죠. 직선 툴입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 툴을 키보드 윗줄에서부터 빠르게 훑어봤고요. 이제 컨트롤이나 Alt, Shift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커맨드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1, 2, 3은 앞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 많이 했죠. 100% 보기, 그리고 화면 꽉 채워 보기, 그리고 소스 모드 보기.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컨트롤 Alt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렬과 관련된 단축키예요. 컨트롤 Alt 1 또는 컨트롤 Alt 2 또는 컨트롤 Alt 3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 거고요. 그럼 컨트롤 Alt 4, 5, 6은 이제 세로겠죠? 세로로 4, 5, 6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정렬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비해서 손이 좀 어려운 단축키이긴 해요. 그나마 좀 컨트롤 Alt 1, 2, 3 요거는 좀 낫긴 한데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정렬 패널을 따로 꺼내 놓으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컨트롤 W는 창을 닫는 키예요. 그리고 컨트롤 Alt W는 만약에 창이 여러 개 열려있다 그러면은 모든 창을 한 번에 닫을 수 있는 키예요. 이게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때도 컨트롤 W로 누르면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때는 퇴근할 때. 자, 컨트롤 E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E가 아니고 컨트롤 E예요. 컨트롤 E는 뭐 심볼이나 이런 오브젝트 그룹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가장 상위에 여기 스테이지로 나갈 때 컨트롤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Y는 되돌리기인데요.
보시면 실행 취소가 컨트롤 Z고 되돌리기가 컨트롤 Y예요. 이게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이랑 왜 다르냐면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은 컨트롤 Shift Z 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애니메이트가 원래 어도비 프로그램이 아니고 옛날에 다른 회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축키가 좀 손에 안 맞다 하시는 분은 자 기본 어도비 단축키인 컨트롤 Shift Z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 전체 선택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Shift A는 전체를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S는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이름 옆에 보시면은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별표가 붙어 있으면은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별표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이런 표식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D는 복제예요. 복제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G는 그룹 만들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이게 애니메이터가 약간 특이한 게 내가 선택을 한 것까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 Z를 누르면 쭉 이렇게 선택한 것까지 적용이 됩니다. 뭐 컨트롤 X, C, V는 그러니까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입니다. 얘를 잘라내기 해서 컨트롤 V 하면은 화면 가운데 떨어지죠. 근데 만약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제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든 영상 통틀어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컨트롤 B라는 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컨트롤 B 브레이크 시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룹이든 뭐 예를 들어서 얘 심볼이야. 예를 들어서 심볼이든 그룹이든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든 어떤 속성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한 단계 지금 보시면 안에 그룹 두 개 들어있죠. 어떤 단계든 한 단계 전으로 돌려보내는 게 컨트롤 B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볼을 잘못 만들었어. 심볼을 새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B를 한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심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러니까 실습 예제를 보여드릴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트롤 N은 이제 새 파일 만들기. 자 컨트롤 Alt Shift R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가 생기는데 자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이드를 꺼낼 수 있죠. 가이드를 껐다 켜는 게 컨트롤 땀입니다. 우리 땀 아이콘 할 때 쓰는 거 있죠. 이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위아래 키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키인데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높낮이를 조절하면은 한 방에 위아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왼쪽 컨트롤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단축키를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키보드 중간을 넘어서 좀 멀리 있는 단축키는 좀 많이 중요한 것을 빼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단축키를 쓸 바에 그냥 마우스로 메뉴 찾아가서 누르는 게 더 빠른 단축키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단축키로는 뭐 F5 프레임 만들기, F6 키프레임 만들기, F7 빈 프레임 만들기, F8 심볼 만들기, 그리고 엔터는 재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엔터는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창을 띄워서 실제 100% 사이즈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엔터는 이 씬만 보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머리를 수정하고 있는데 머리 움직임만 보고 싶어. 그때 컨트롤 알트 엔터로 누르면은 제가 지금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키입니다. 자, 앞선 강좌들과 합쳐보면은 이제 웬만한 단축키는 제가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중급으로 성장하는 진짜 단축키 응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급 내용인데요.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키를 눌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화면이 이상해졌다던가 아니면 작업 내용이 갑자기 달라졌다던가 뭐 화면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치 지뢰와 같은 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키들을 그냥 뭐 개인적으로 누르면 안 되는 키라고 부르고 있긴 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강사나 선생님, 교수님들은 이런 누르면 안 되는 키들을 꼭 숙지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가끔씩 막 어떤 키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막 이렇게 부르곤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난지 알면은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누르면 안 되는 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요 단축키 때처럼 키보드 왼쪽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키들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정말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나중에 그 단축키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단축키 수정에 들어가서 삭제하셔도 괜찮은 키들입니다. 자, 먼저 F1 그러니까 도움말 버튼인데요. 사실 작업을 하다가 도움말 누르는 경우는 없죠.
F1을 딱 누르면은 인터넷 창이 켜지면서 이렇게 어도비 도움말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솔직히 작업할 때 진짜 짜증나요. 이거는 꺼버려. 자, 그리고 F4는 전체 화면으로 작업창 보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는 이게 미리 보기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키가. 근데 애니메이트에서는 컨트롤 엔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잘 안 씁니다. 자, 그리고 F9는 이렇게 액션 창을 띄우는 건데요. 이 액션이 뭐냐면은 그 어떤 코딩을 통해서 좀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뭐 우리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키입니다. 자, 그리고 G와 Shift W는 3D 관련 툴인데요. 역시 일반적으로 2D를 사용하는 저희한테는 누르면 안 되는 키예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트는 상관없는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3D 기능 켜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걔는 잘 꺼지지도 않은 걔는. 자, H는 핸드 툴. 근데 우리 뭐 대체 단축키를 잘 알고 계시죠? 스페이스로 누르면 훨씬 빠르게 뭐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이렇게 훨씬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Z도, Z는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툴인데, 역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등의 단축키를 누르면 훨씬 빠르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C는 카메라 툴인데요. 뭐 카메라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이건 제가 다른 강좌에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카메라 툴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이게 뭔가 바로 이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E는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바운딩 박스 테두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 톡을 시켜주는 그런 키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왜 누른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씩 누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수님 이거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이거 네모가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막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박스가 안 보일 때는 항상 뷰에서 요 하이드 엣지, 이 엣지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요 체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시프트 스페이스는 회전 툴인데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보기 편하게 회전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켜지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안 좋은 게 제가 이거를 딱 정확하게 90도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0도로 이렇게 딱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확하게 90도로 돌리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딱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다, 그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막 이렇게 조금씩 삐뚤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컨트롤 2, 컨트롤 1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애니메이트에서는 누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쓸모없는, 사용자를 당황시키는 이런 키가 좀 적은 편이에요. 이게 제일 심한 프로그램이 일러스트고요. 이 일러스트는 진짜 뭐만 잘못 누르면은 막 자꾸 뭐 안 보이고 배경이 사라지고 막 색깔이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아는 사람이 기능을 알고 누르면은 정말 유용한 키들이 많은데요. 이 초보자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드린 키들은 혹시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냥 미리 단축키 수정창에서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트가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키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단축키가 좀 적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회사에서 만들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존 어도비 프로그램과 단축키 자체가 다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최대한 좀 비슷하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또 비어있는 단축키에다가 따로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커스텀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키보드 숏컷에 들어가면 이제 애니메이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축키를 검색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폴트 이렇게 기본 값으로 세팅돼 있어서 단축키를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단축키 세트 새로 만들기, 새로운 단축키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단축키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단축키를 변경할 때 밑에 이렇게 이런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바꾸고 싶은 단축키에 이미 무언가 단축키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컨트롤 J는 modify document 뭐 information이었나? 하여튼 그런 단축키랑 겹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인데, 아래 go to complete 요걸 눌러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실행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실행 취소를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배열,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이 네모난 괄호를 통해서 정렬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애니메이트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어레인지, 아마 한글은 아마 정렬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은 bring forward, bring to front, 그 다음에 send back, send to back 요거를 바꿔줄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이 네모 가루는 그 선 두께를 늘렸다가 줄이는 단축키거든요. 이게 옛날 CS6 버전에서는 이게 정렬 단축키, 배열 단축키를 이렇게 수정을 해도 이게 선 두께랑 충돌을 일으키는 버그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버그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 정렬 키와 마찬가지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 사각형이 R이고 원형이 O인 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처럼 도구 툴에 가서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사각형은 M, 그리고 원형 툴은 오발이거든요. 원형 툴은 L 이렇게 바꿔줍니다. O는 없애주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라쏘 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 애니메이트에서는 라쏘 툴을 솔직히 잘 안 써요. 브러쉬 페인트 툴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필 툴로 교체를 해줍니다. 브러쉬 페인트 툴이 생기기 전에 플래시에서는 Y가 연필 기본 단축키였거든요. 근데 이제 브러쉬 페인트 툴 때문에 밀려났는데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Y,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를 Shift Y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그라데이션이 F라서 이상하다 했죠. 그래서 여기 F를 G로 바꿔줍니다. 어차피 3D 툴을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3D 트랜슬레이터 Shift G 이것도 꺼줍니다. 갑자기 막 누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기본 단축키 중에 J가 그리기 툴 사용할 때 오브젝트를 껐다 켰다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J는 오브젝트와 관련이 있다는 연상이 바로 되겠죠. 자, 이거를 활용해서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컴바인 오브젝트 그리고 유니온이라는 곳에 넣어줍니다. 컨트롤 J.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쉐이프 도형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퍼티에서 쉐이프 만들기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버튼을 안 눌러도 단축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단축키 때 얘기했던 그 실행 취소도 컨트롤 Y에서 컨트롤 Shift Z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 에디트, 리도, 그러니까 영문판에서는 리도거든요, 되돌리기가. 이거를 컨트롤 Shift Z로 바꿔줍니다. 애니메이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 컨트롤 Z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삭제 키인데요. 그러니까 델 키 너무 멀리 있거든요. 왼손이 닿는 범위 중에 비어있는 키가 이 물결표입니다. 물결표. 클리어에 애드를 눌러서 물결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결표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또 많이 쓰는 키가 그 좌우 반전, 상하 반전이거든요. 좌우 반전을 찾아서 넣어줄 겁니다. 좌우 반전은 트랜스폼에 있어요. 트랜스폼에 플립 호라이즌 그리고 플립 버티컬. 자, 이거를 저는 뭘 쓰냐면은 이거는 그냥 각자 편한 단축키 아무거나 넣으세요. 저는 그냥 이게 편했어요. 저는 컨트롤 알트 물결, 그리고 상하 반전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물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각자 편한 키를 쓰시면 돼요, 알아서. 자, 또 애니 할 때 많이 쓰는 키가 뭐 있죠? 여기 프레임에서 많이 쓰는 키는 바로 이제 클래식 트윈 넣기, 쉐이프 트윈 넣기거든요. 자, 이거를 또 넣어줄 건데요. 자, 인서트에서 삽입에서 자, 클래식 트윈, 저는 개인적으로는 F3을 쓰고요. 그리고 쉐이프 트윈은 F2를 씁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약간 프레임과 관련된 단축키는 약간 위쪽에 있는 게 저는 약간 통일감이 있더라고요. 키보드 가운데에는 이제 프레임 관련이고, 키보드 왼쪽에는 클래식 트윈을 넣고 아니면 쉐이프 트윈을 넣는 것을 키보드 F2, F3에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리 보기 모드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제 애니메이트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제 컨트롤 Y가 선만 보는 기능인데 프리뷰 모드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줍니다. 아웃라인은 컨트롤 Y, 요거 솔직히 안티 얼라이즈 요거 하나 빼고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풀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A, 안티 얼라이즈 텍스트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T, 그리고 패스트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F인데 이 저희 집 키보드가 컨트롤 알트 시프트 F가 안 먹혀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로 바꿔줍니다. 이건 저희 집 키보드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 키보드. 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단축키까지 설정할 줄 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중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단축키를 바꿀 때 원래 어떤 기능의 키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키를 바꾼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 없다 생각해서 단축키를 없앴어요. 근데 그 기능이 다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만 나중에 이제 진짜 그 기능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만의 단축키를 설정했으니까 이제 자신만의 작업 영역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영역이란 그러니까 자신이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 영역이란 게 사실 책상이랑 비슷한 건데 책상으로 따지자면은 뭐 노트,
그리고 뭐 뭐 연필, 지우개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건데 뭐 아무렇게나 어질러진 책상에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동선에 맞게 좀 정돈된 책상이 작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어질러진 자기 책상이 작업이 잘 된다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어질러진 자기 책상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작업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작업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효율적인 동선을 생각하면서 작업 영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창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패널이라 하거든요. 이 패널은 크게 아이콘 형태와 패널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아이콘 상태일 때는 이렇게 아이콘만 작게 보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잠시 후 기능이 보였다가 딴 데 클릭하면 사라지는 뭐 이런 기능이고요. 패널은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딱 고정돼서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은 패널이 아이콘화가 되고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패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이랑 패널의 차이점은 아이콘은 딴 데를 누르면 없어져요. 근데 패널은 딴 데를 눌러도 계속 떠 있어요. 이게 정말 취향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툴들이 어딘가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떠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아이콘화 되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콘화 솔직히 이거 아이콘 딱 보고 저는 그래프 만드는 기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렬이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단 눈에 띄어야만 쓰인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패널들은 다 최대한 밖으로 꺼내 놓으려는 편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재 사용 중인 패널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도구툴을 저는 항상 오른쪽에 둡니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포토샵, 일러스트, 애니메이트 가리지 않고 도구툴을 오른쪽에 둡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수작업 시절부터 도구들을 항상 오른쪽에 가져다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능들을 오른쪽에 모두 몰아놓고 그림은 왼쪽에서만 그리는 게 약간 시선 관리에도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 찾는다고 막 모니터 사방을 막 둘러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이럴 시간에 그냥 오른쪽에 모아놓은 곳에서 이렇게 착착착 짧게 흩어보고 찾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꺼내놓는 패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퍼티, 그리고 칼라, 그리고 프레임 피커입니다. 나머지는 다 꺼두고요. 특별히 라이브러리는 이제 프로퍼티와 같은 탭에 놔둡니다. 애니메이트는 스테이지라는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뭐 정렬이나 크기 조정 등은 필요가 없는 툴이고요. 나머지 꺼내놓은 이 패널들은 대체 불가능한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바로바로 교체하기도 쉽고 이 컬러가 없으면은 컬러를 선택하기까지 막 얘도 클릭해야 되고 얘도 클릭해야 되고 막 이런 좀 클릭해야 되는 횟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꺼내놓고요. 프로퍼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프레임 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심볼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볼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프레임 피커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추후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패널들을 자신의 작업 방식에 맞게 구성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의 초보와 중수 차이는 애니메이트 동작의 퀄리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툴 사용에 있어서 초보와 중수 차이점은 똑같은 퀄리티 작업이라도 어떻게 좀 더 클릭을 적게 하고 어떻게 좀 더 숙련도 있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클릭 한두 번을 아껴서 퇴근 시간을 30분을 앞당겨보세요. 야근하지 마시고요. 빠른 작업 속도는 같은 기간 내 많은 작업을 하게 해줄 것이고 또 많은 작업은 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 그 많은 생각과 연구는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급 4강부터는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좀 더 다양하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과 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기초에서는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던가 아니면 프레임 피커라던가 뭐 이런 기능들과 이 기능들에 대한 응용 방법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의 법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간 강사 유시민이었습니다.